조선별난사. 조선시대 최고의 도적으로 국적으로 불렸던 임꺽정의 난. 임꺽정은 일명 임거정 또는 임거질정이라고도 하는데 조선 전기 황해도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무장대 반란의 주모자로 출생일은 미상이며 명종 17년인 1562년에 사망했습니다. 양주의 백정 출신으로 여러 흉년이 이어진 가운데 척족 윤원영 등이 발호하고 관리들의 수탈로 민생이 어려워지자 밀란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두령들을 끌어모으고 세력을 확대해 황해도 구월산 등지를 소굴로 삼아 주변 고을을 노략질했는데 한양을 비롯한 오도를 횡행하며 이적 행각을 벌이고 관군을 괴롭히는 등 온 나라를 소란에 빠뜨렸습니다. 임꺽정은 경기도 양주시 예양동 출신이었으며 백정의 신분이었는데 짐승을 도축하는 백정이 아니라 버드나무나 갈대로 생활도구를 만드는 일을 하는 고리백정이었다고 합니다. 도적 활동은 당시 양주의 남쪽 지역에서 했는데 이곳은 현재 남양주시 지역으로 그는 원래 황해도 일대에서 갈대를 구해 생활도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간척 기술이 발전되며 황해도 일대가 농경지로 바뀌었는데 간척에 성공하면 그대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앞다퉈 간척지 개발에 나선 권문세가들의 횡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근처의 소농민은 땅을 뺏겨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다는데 명종 10년에 전라도에서 을묘해변이 일어나자 참전에 큰 공을 세웠으나 백정이라 상은 없다고 해서 분노한 그는 도적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임꺽정은 날쌔고 용맹스러웠으며 자기 신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어지러운 사회를 틈타 처음에는 도당 몇 명을 모아 민가를 횡행하며 도둑질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세력이 커지자 황해도로 진출해 구월산 등지를 소굴로 삼아 주변 고을을 노략질하였는데 악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임꺽정이 나타났다면 짐을 나르던 사람들이 길을 나서기를 두려워하여 교통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임꺽정이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의적 활동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는데 일부 백성들이 임꺽정에게 호응한 것도 임꺽정의 보복을 두려워했고 괴롭히던 관리들을 대신 처치해 주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에서 관할을 습격하고 창고를 털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등 의적의 행각을 벌이자 이 일대의 아전과 백성들이 결탁해 내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잡으려 하면 미리 정보를 알고 달아났다고 하는데 조정에서 선전관을 보내 정탐시키자 그들 무리는 미투리줄을 눈 위에 거꾸로 신고 다니면서 행방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선전관이 구월산에 들어가 그들의 행방을 찾다가 돌아올 때 도둑들은 선전관을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명종 14년인 1559년에 개성 근방에서 출몰하자 개성부 포도관 이억근이 군인 20여 명을 데리고 그들의 소굴을 습격했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개성부유수에게 도둑의 두목을 잡으라는 엄한 명을 내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 잡지 못하자 임금은 도둑 잡기를 계획하는 수령에게는 엄벌을 가하고 공을 세우면 후한상을 내리는 조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도둑 무리만 잡았을 뿐 별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는데 1560년 8월에는 서울에까지 임꺽정과 그 일당이 출몰하였습니다. 현재 종로구 종로위가 부근인 장통방에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자 활을 쏘아 부장을 마치고 달아났는데 이때 임꺽정의 아내와 졸개 몇 사람을 잡았고 임꺽정의 아내를 형조 소속의 종으로 삼게 했습니다. 이해 10월에 금교역을 통해 서울로 들어오는 길을 봉쇄하고 연도를 삼엄하게 경비하였으나 이들은 봉산의 중심 소굴을 두고 평안도의 성천 양덕, 맹산과 강원도의 이천 등지에 출몰하며 더욱 극성을 떨쳤습니다. 이들은 황해도에서 빼앗은 재물을 개성에 가서 팔기도 하고 서울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겁탈을 일삼아 황해도 일대는 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때 벼슬아치의 이름을 사칭하고 감사의 친척이라고 가장하면서 관가를 출입, 정보를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12월에 엄가이라는 도둑 두목이 숭례문 밖에서 잡혔는데 바로 임꺽정의 참모인 서림이었습니다. 서림의 입을 통해 임꺽정 일당이 장수원에 모여 있으면서 전옥서를 파괴하고 임꺽정의 아내를 구출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탄로났습니다. 또 이들이 평산 남면에 모여 봉산군수 이음례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도 알아낸 조정에서는 평산부와 봉산군의 군사 500여 명을 모아 평산 마산 위로 진격했습니다.
그때 도둑무리는 산을 따라 내려오면서 관군을 무찔러 부장 연철령을 죽이고 많은 말까지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에 임금은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경기도 등 각 도의 대장 한 명씩을 정해 책임지고 도둑을 잡게 했습니다. 이 무렵 서운 부사 신상보가 도둑무리의 처자 몇 명을 잡아 서운 감옥에 가두자 백주의 도둑무리가 들이닥쳐 옥사를 깨고 처자들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12월에 황해도에 순경사로 파견된 이사증이 임꺽정을 잡았다는 보고가 올라왔으나 의금부에서 추고해보니 임꺽정의 형인 가도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 순경사 이사증은 파직하고 추관강련은 하옥하게 하는 조처를 내리기도 합니다. 오도의 군졸들이 도둑을 잡으려 내왕하는 동안 민심은 흉흉해졌고 관군의 물자마저 대느라 백성들의 원성이 들끓었으며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1561년 9월에 평안도 관찰사 일양은 의주목사 이수철이 임꺽정과 한온을 잡았다고 조정에 보고하였는데 이들을 의금부에 데려와 조사를 하니 해주 출신의 군사인 윤희정과 윤세공이었습니다. 이들은 의주목사의 꿰매 빠져 거짓 자복했는데 서림이 이들을 보고 가짜라고 지적한 것으로 이에 이수철에게 책임을 물어 파직을 시켰습니다. 이에 10월 임꺽정 일당이 해주에서 평산으로 들어와 대낮에 민가 30여 후를 불태우고 많은 사람을 죽인 사건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서림을 통해 임꺽정을 꿰어낸다는 방침을 바꾸고 새로운 조처를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톡보사로 남측은 강원도 톡보사로 김세안을 임명해 정병을 딸려보내 개성과 평양의 성내를 샅샅이 뒤졌으며 서울에는 동대문과 남대문 등의 수문장의 수를 늘리고 날짜를 정해 새벽부터 일시에 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는 자는 달아났는데 포졸들은 달아나는 자들을 잡아 조금이라도 수상 적으면 감옥에 넣어 온종일 서울은 호곡소리로 들끓다 합니다. 한편 시장을 일시 동안 정지시키고 모든 관청 일을 중단시켰는데 대신이 죽는 때 외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또 군역을 피하는 자들이 도둑으로 끼어드는 일을 막기 위해 수색을 금했고 황해도에는 전세 전부를, 평안도에는 전세 절반을 탕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란이 심화되자 의정부에서는 톡포사가 군사를 거느리고 오래 유둔하고 있어서 군민이 곤궁 피로하고 일도가 당연해 원망의 소리를 귀로 참아 들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조정은 일단 많은 도둑의 졸개가 잡혔으니 임꺽정을 잡는 일은 평안도, 황해도의 감사병사에게 맡기고 톡포사를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1562년 정월 남측은은 서흥에서 군관 곽순수와 홍원성이 임꺽정을 잡았다는 보고를 올렸는데 기재 잡기에는 임꺽정이 잡힐 때의 정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남측은이 재령당에서 진을 설치하니 임꺽정은 날새고 건장한 자만을 데리고 9월산에 들어갔고 나머지 무리에게는 요소요소를 지키게 하였다. 산을 올라가며 계속 수색하며 남은 무리를 죽이자 임꺽정은 골짜기를 넘어 도망했는데 계속 민가를 수색하자 임꺽정이 민가에 뛰어들어왔다. 임꺽정이 주인 노파를 위협해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며 나가게 하였다. 이에 임꺽정이 칼을 빼고 뛰어나오며 도둑놈은 달아났다고 소리쳤다. 군졸들이 혼란한 틈을 타 슬렁거리자 군졸의 말을 빼앗아 타고 달아나다가 서림이 저 놈이 임꺽정이다라고 소리쳐 끝내 상한 몸으로 잡혔다. 추격하는 토벌대가 화살을 난사하자 임꺽정은 결국 여러 대의 화살에 맞은 후 내가 이렇게 된 건 모두 서림 때문이다. 서림아! 서림아! 내가 어찌 관군에 투항할 수 있느냐? 라고 서림을 질책한 후 사망하였다. 임꺽정은 조정에서 그의 이름을 알고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지 약 3년 만에 잡혔고 잡힌 지 약 15일 만에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3월 27일 기에 두 번째 기사 1559년 명가정 38년 개성부 도사를 무신으로 뽑아보내 도적을 잡을 방도를 논의하다. 사시는 논한다.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며 수령의 가렴주구는 재상이 청렴하지 못한 탓이다. 지금 재상들의 탐우가 풍습을 이루어하니 없기 때문에 수령은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권유를 섬기고 돼지와 닭을 마구 잡는 등 못하는 짓이 없다. 그런데도 공궁한 백성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도적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에 몸을 던져 여행과 겁탈을 일삼으니
이 어찌 백성의 본성이겠는가. 진실로 조정이 청명하여 재물만을 좋아하는 마음이었고 수령을 모두 황과 같은 사람을 가려 차임한다면 검을 잡은 도적이 송아지를 사서 웅촌으로 돌아갈 것이다. 어찌 이토록 심하게 기탄 없이 살생을 하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군사를 거느리고 추적 포착하기만 하려 한다면 아마 포착하는 대로 또 뒤따라 일어나 장차 다 포착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실록의 공황과 같은 사람은 한나라의 양리 공수와 황폐를 말하는 것으로 공수는 발해 태수로 황폐는 영천 태수로 잘 다스려 명성이 높았던 지방관입니다. 임꺽정은 이러한 정상을 이용해 자기의 신분 차별에 대한 한을 풀어보려고 했고 그러한 처지에 놓인 두령을 끌어모아 오도를 행행하며 관군을 괴롭혔고 온 나라를 소란에 빠뜨렸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 명화적은 그를 의적으로 떠받들었으며 무수한 선화를 낳았고 소설로 그의 행적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그의 앞시대의 홍길동, 뒤시대의 장길산과 함께 조선의 3대 도둑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륙을 자행하는 포악한 도둑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일부는 백성을 위해 관국을 털어 나눠주는 의적으로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많은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1961년 영화 임꺽정에서는 신영균이 연기했으며 1991년 영화 온의 사랑 임꺽정에서는 상일환이 연기를 했습니다. 1972년 MBC 드라마 임꺽정에서는 김성옥이, 1985년 MBC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풍란에서는 김기주가, 1996년 SBS 드라마 임꺽정에서는 정응채가 연기를 했습니다. 1998년 KBS ETV에서 9시 주말극으로 임꺽정의 일대기를 다룬 5부작 북한 영화 임꺽정을 10부작으로 편집해 방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몇 년 전부터 북한에서는 금지당한 영화라고 합니다. 2013년 KBS 드라마 천명에서는 권현상이, 2019년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는 송원석이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조선시대 최고의 도적으로 국적으로 불렸던 임꺽정의 난이었습니다.